만삭의 여성이 부지런히 밥상을 차립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밥을 먹던 여성이 말을 건네자 임신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두 여성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반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한 여성과의 갈등이 무려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답니다. 일단 이 사연자분은 50대 여성이고요. 홀 아버지 밑에서 세 자매가 같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여자 대학교에 갈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첫 번째 등록금만 좀 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대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들어줄 듯 하다가 갑자기 대학 가지 말고 그냥 돈부터 벌어라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예. 큰언니가 제 서울대 아니면 보내지 마라. 괜히 헛바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참 어쩌고 보니까 정작 큰언니 본인은 장렬합시고 그냥 전문대학교를 또 다녔답니다. 아, 진짜 이거 뭡니까 이게? 네, 제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상사였던 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첫 아이를 낳고 둘째까지 임신을 해서 만삭이던 어느 날에 갑자기 큰언니가 배가 고프다면서 찾아와서는요. 제보자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해서 제보자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큰언니가 제보자에게 너 배가 왜 이렇게 크냐, 살 너무 많이 쪘다, 그러다 제부 바람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부 바람나겠다. 네, 급기야 큰언니는 만삭인 제보자에게 너는 애욕심도 참 많다, 지금이라도 수술받아,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선을 넘는 말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배가 뭉치고 하혈까지 했고 그 뒤로는 큰언니와의 만남을 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3년 전 온 자매가 총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자, 요양병원에 계시던 홀아버지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이제 끝날 무렵에 언니가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아빠 땅하고 집 다 내 거다. 내가 가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면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게 언니 주장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빠 나 모셨던 거 알지? 라고 자매들한테 견제하는 모습도 있었고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예. 이혼해서 그 후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3년간 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어요. 아, 장녀가. 큰언니가 이혼했어요? 예. 아. 근데 본인이 모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 제보자 포함한 나머지 자매들은 큰언니 말이 곧 법이다 해서 별말 없이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 큰언니라는 사람의 그립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아버지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 명의로 3천만 원 통장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매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똑같이 나눠 갖자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언니가 일단은 맡아 있기로 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돈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그 돈 어떻게 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언니가 갑자기 이거 돈 나누지 말고 그냥 나 환갑 기념 우리 여행을 다 같이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제보자는 별로 여행을 가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여행 안 가고 싶으니까 그냥 내 몫은 돈으로 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폭언이 시작된 거죠. 이 큰언니가 돈밖에 모르는 X, 이거 원래 엄마 아빠가 놔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눠주려고 그랬던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최대한 막 순화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돈에 환장한 X야. 아빠가 놔주고 내가 진짜 막 그래도 언니여서 니들한테 좀 떼어주려고 했는데 이 돈에 막 환장한. 자, 그날 이후 이 제보자 막내 동생을 향한 따돌림이 시작됐다고요. 네, 큰언니는 제보자 연락처를 차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매들한테 뒷담화를 하면서 제보자를 고립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언니한테 좀 고개를 숙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큰언니의 프로필 사진을 봤는데 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요? 큰언니의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신만 빼고 다른 언니들이 모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 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도 큰언니 성격 알잖아.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해서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는 큰언니가 계약직 같더라, 이렇게 조금 비꼬는 헛소문까지 퍼뜨렸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큰언니란 사람이야 왼수라 쳐도 네. 나머지 둘째, 셋째 언니들까지 왜 이랬을까요? 좀 이상하죠. 그 이유를 곧 알게 됩니다. 그 3천만 원 알고 보니까 예.
이 언니들끼리 같이 나누어 가졌던 거예요. 제보자만 빼고. 그래서 좀 같은 편이 좀 됐던 것 같고 나중에 친척 어르신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이 큰 언니한테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화는 끝내 안 받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언니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큰 언니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 돈 때문에 꼭 그래 가족 분란 일으켜야 되겠냐라고 제보자 탓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세 자매가 놀러도 갔다 왔고 이 제보자 빼놓고 SNS에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막내 너 돈 그거 몇 푼 때문에 이렇게 자매들 사이 막 갈라치기 할 거야? 오히려 더. 자, 제보자가 방송을 결심한 이유 돈 때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할머니들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막 뭐랄까 저는 그냥 돈을 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저한테 몰아붙이고 했던 게 너무 이제 서글픈 거예요. 그 돈 그냥 네가 없어도 하지 않냐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그 사람 잊어버리고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부스부스 자다가도 막 너무 억울하고. 차양 변호사님. 일단 언니가 아버지로부터 그 땅과 그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써다 좋다고 서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은 아버지 약속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얘기고 이 자매들이 똑같이 상속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게 원칙인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나눠 갖기로 합의까지 했다는데 그걸 나중에 깬 거잖아요. 사실 뭐 제가 뭐 소송을 꼭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 해당하는 상속분만큼은 그런 법적인 어떤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이런 사연 들을 때마다 형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때로는 좀 멀리 있어도 괜찮은 형제들이 있고 때로는 멀리 있어야 하는 형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홀 아버지와 네 자녀가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언니가 마치 엄마의 존재처럼 된 것 같고 이 아버지도 이 큰딸을 의지하면서 사셔서 큰딸의 이기가 마치 법처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딸은 사실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랑이나 공감보다는 본인의 이득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통제를 한 것 같은데 이 동생들은 언니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마치 엄마를 따르지 않는 것 같은 죄책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보자는 유난히 똑똑하고 독립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 말을 다 하고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비참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에서 지각 있는 자매들이 좀 생겨서 대화가 가능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위로해 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장미님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마티즈님 집안이랑 손절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안나님도 법대로 하고 연 끊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